네, 오늘 모신 분은 전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 러시아 대사로 계셨던 박노벽 대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같이 우크라이나가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정상회담, 기자회견 이것을 통해서 또 세상에 충격을 콱 줬다가 네. 갑자기 또 반전이 네, 일어났죠. 반전의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임시 휴전 합의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간이죠. 네. 이게 이루어졌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주요 배경, 네.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한 합의라 네. 미국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게 단순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뿐만 아니고 이 세계의 안보 질서, 경제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강자가 약자한테 이제 강요하고 압박을 할 경우에 이제 약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제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자적인 측면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거를 버텨나가는지 이것도 상당히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2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그렇게 공개적인 충돌이 있게 된 배경에는 역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든가 끌고 가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나름대로의 국내적인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강한 모습을 또 본인이 주장할 건 또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엊그제의 그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이제 모스크바 사이에 그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수도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미국이 원하는 평화, 미국이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희망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돼야 한다 하는 거를 이제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역할이 바이든 대통령 때는 진영 논리로 이렇게 미국, 나토, 우크라이나 한편,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뭐 북한, 이란 다른 편 이렇게 진영으로 대립을 했기 때문에 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역할을 이제 달리하게 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하려면 양측의 입장을 중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재하는 역할에서 하자면은 한쪽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되고 다른 쪽 입장도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지까지 해온 거는 오히려 러시아 쪽에 굉장히 경도된 입장을 보내왔죠. 그래서 어쨌건 미국의 이런 주도적인 이제 압박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공동성명 중에 이제 미국이 제안한 걸 일단은 이제 수용할 태세를 보인다라고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은 그동안에 중단됐던 그 군사적인 그런 지원, 정보 지원을 즉각 해제하고 그 러시아의 그런 상호주의적인 그런 반응을 그 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그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건 그 백악관 충돌, 기자회견에서의 충돌, 일단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항복한 것으로 봐야 되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냥 들어준 걸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 전체 흐름은 그렇게는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그 안전 보장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관철될수록 협상 과정에서 이제 참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안이라든가 협의 내용을 보면은 장기적인 안전보장 문제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입장이 반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문제는 지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3자 간에 만나는 포맷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얘기를 하고,
러시아한테 미국이 전달하면서 다시 미러 간에 합의하고, 왜냐면은 이거를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만 다루려고 미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이란 문제라든가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양국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여러 가지 세계 안보 정세 운영에 대해서도 협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틀에다 놓고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찾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무시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는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네. 그 기자회견, 네. 그 백악관 충돌 이후에 미국이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정보 지원도 중단해버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총 공격이 있으면서 네. 막 밀리는 모습이 뉴스로 나왔었고. 그렇죠. 그 다음 또 말씀하신 드론에 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공격이 있었고. 네. 이제 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합의가 딱 휴전 합의가 되면서 이제 정보 지원을 다시 재개하겠다 뉴스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그렇다면 펼쳐지고 있는 이 다이나믹한 전황이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주시할 분야인데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쿠르스크하고 돈바스 이 두 군데를 크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쿠르스크는 이제 러시아의 본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비록 그 지역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러시아로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걸 고수하는 이유가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일정 부분 장악을 해서 나중에 평화협상의 칩으로,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금 공력을 들이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군까지 여기다 지금 투입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3월 5일부터 한 9일, 한 나흘 4세간에 이제 그 첩보 위성 정보라든가 군사 지원이 안 되니까 러시아에서는 이걸 계기로 이건 최대한의 그 공격을 취해서 북한국가에 동원해서 약 한 50평방킬로미터를 이제 되찾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한 30%는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시 이게 그 위상 첩보 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면은 아마 우크라이나는 결사적으로 이거를 고수하려고 아마 굉장한 치열한 공방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바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세의 우위는 러시아군이 차지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드론을 많이 개발했어요. 네. 드론을 거의 뭐 120만 대 정도로 금년에 만들고, 뭐 좀 있으면 200만 대까지, 이게 굉장히 짧은 엄청나네.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만들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 국방부에서도 얘 우크라이나한테 가가지고 드론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빨리 만드는지, 왜 되게 드론이 지금 중국제입니다. 네. 중국제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한 건지에 대해서 아마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이게 드론으로 이 전진을 러시아군의 전진을 굉장히 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지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래서 어떤 지역은 뺏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미국이 이건 지원을 제대로 지금 제공을 하면은 돈바스 지역은 좀 안정화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휴전이라든가 이제 평화협상을 하기에 좀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얼마 전에 그 러시아가 네. 그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그 부분 휴전 이거는 이제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국 불란서가 이제 제시할 때는 약간 부분적인 휴전이었어요. 이건 러시아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러시아가 기분 나쁜 거죠. 해상이라든가 공중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때도 한 달 정도 그 공격을 멈추고 누가 이거를 깨트린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러시아로서는 거부를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무게가 다르죠. 일단은 트럼프와 이제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전 지역, 전선의 전체를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게 평화로 가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러시아로서는 이거를 좀 신중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질 겁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다룸에 있어서 이제
그 미국과 이제 교감을 할 때 약간 운을 띄웠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평화의 협정의 이제 기본 원칙에 관해서 서로 이해를 깊이 한다면 이런 휴전도 일시적인 휴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조금 이제 미측이 좀 잘 다뤄 나가면은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일단 30일 휴전 합의를 미국과 했지만 광물 협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뭔가 네.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네. 아까 대사님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받고자 하는 게 목표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래 2월 28일 그렇게 사단이 이렇게 충돌이 난 거는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죠. 아까 말씀대로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나가야겠다. 그 다음에 그 광물협정 내에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걸 꼭 넣어야겠다. 이런 두 가지를 주장하려고 갔다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면박을 받았는데 그거를 너무 높여놓으면 미국으로서는 이걸 중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광물협정을 다룰 때도 그 광물협정에 관해서 이제 조속하게 그 합의를 하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우크라이나의 번영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물 협정이 단순히 그냥 그 희귀 광물을 이렇게 좀 뽑아 쓴다는 초기에 그런 미측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진전돼서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시켜서 경제 협력 플러스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한번 그 유념을 해서 우리가 물론 이게 구속력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이고 또 이런 좀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로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입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이 협정은 젤렌스키 혼자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국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야당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장래를 위해서 이제 검토를 할 때 이런 이제 안전 보장 문구도 들어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휴전 합의 네. 이것을 유럽 국가들 혹은 그 나토 동맹국들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들의 반응은 어떻죠? 유럽은 일단은 신중하면서도 하여간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제 유럽도 이런 평화 프로세스에 좀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확답을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조적이고 측면 지원을 하라 유럽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유럽으로서는 어쨌든 안전 보장을 통해서 이게 유럽 전선에서 전쟁이 아니더라도 더 재발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는 측면이니까 어쨌든 휴전을 하면 네. 이게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체로 환영을 했는데 그 마크론 대통령이 그 말을 했더라고요. 우선 이제 장기적인 이제 안전보장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러시아가 이제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곧 밝혀져야 이 문제가 제대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광물 협정 사실 뭐 95조 이상의 돈을 뭐 미국이 지원했다, 네. 군비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광물 협정을 통해서 네. 이제 그 이상을 뭔가 가져가려는 트럼프의 속마음은 그렇죠. 이미 노출이 됐죠. 네. 근데 이 협정을 하게끔 유럽은 가만히 놔둘까요? 왜냐하면 유럽도 뭐 네. 95조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당한 돈을 지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지원한 것 중에서도 차입 형식으로, 차관 형식으로 준 것들이 많아요. 네. 경제 협력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군사 협력은 미국보다는 조금 작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군사 안보가 이제 유럽의 앞마당이다 보니까 중요하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은 이제 그 그랜트로 무상원조로 준 것도 있고 차관도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지금 러시아의 그런 이제 중앙은행의 보관한 그
차입금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이제 한 3천억 불 되는데요. 주로 이제 유럽의 유럽 은행, 특히 벨기에 은행에 이제 그게 압수가 돼 있는데, 압류가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너무 트럼프식으로 마치 이제 경제 수탈하드가 지금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그걸 그냥 뭘 빼먹듯이 하는 듯한 이제 모양새가 유럽 사람 지도자들한테는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본인의 그런 기업가적인 스타일로 경제 이익을 굉장히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좀 이런 면에서 좀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란들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뭐 가스비라든가 인플레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푸틴이라는 이제 러시아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팽창주의가 유럽의 안보를 흔드는 그거 플러스 트럼프가 지금 등장을 함으로써 나토에 대한 안보 지원이 굉장히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위기감이 더 지금 이거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 모든 게 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전쟁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가 승전을 하는 형식으로 됐을 때 네. 그러면 러시아에게 전쟁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뭐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네. 위해서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네. 유럽이 쓴 돈도 그렇고요. 네. 근데 러시아 자산이 한 3천억 달러 동결된 게 있잖아요. 네, 네. 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제 전환점이 될 문제인데요. 앞으로 그 중앙은행 그 차익 준비금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은 누가 승자냐 누가 패자냐를 가리기가 어렵게 끝날 것입니다. 지금 뭐 전선에서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려서 영토를 빼앗기는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마치 러시아가 이기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이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푸틴이 실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토 동맹을 물리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핀란드, 스웨덴으로 이제 중립국들이 다 그 위협을 느끼고 나토 동맹이 확장돼 버렸고 또 러시아의 그런 여러 가지 희생이라든가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이라든가 이제 유럽이 안전 보장을 해주면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꼭 이겼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우크라이나는 영토는 뺏겼지만은 이게 앞으로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화롭게 한국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돈 문제, 재건 문제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3천억 불을 전체를 몰수하는 방안이 있고 3천억 불을 시드 마니로 해서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차입하다 그 액수가 도달하면은 그걸로 퉁치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실상 몰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 비용도 보면 뭐 4,860억 불 뭐 앞으로 10년간 걸친다고 그러는데 이건 다 이제 월드뱅크라든가 유럽 개발은행이 있습니다. 그런 은행에서 장기 저리 차관이 들어올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경제가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IT 여러 가지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면은 결국은 러시아를 이제 방어하지만 유럽이 어느 정도 다시 이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럽이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거의 삼문화시킬 태세로 일차적인 책임을 지라 이제 삼문화된 건 아니지만 일차적인 책임을 유럽이 지라 하는 통에 지금 이제 1,500 유로를 일단은 모아가지고
유럽 연합이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방위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고 또 약 8천억 유로를 앞으로 10년간 각 국가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채권으로 차입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금융적으로 이제 유럽이 통합될 뿐만 아니라 방산 산업이 굉장히 이제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한 유럽의 방산 산업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 미국의 무기를 그동안에 한 60~70%를 유럽이 사왔는데 이제는 자립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지금 한화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방산 업계가 그동안에 좋은 그런 폴란드라든가 수출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공동 투자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해야지 우리 무기를 사줄 거다라는 기대는 조금 좀 단기적으로는 가능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의 뭐 여러 가지 독일, 영국, 이태리 다 유명한 방산산업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뭐 거의 연초 대비 한 40%에서 어떤 경우는 70~80% 지금 상승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유럽의 그런 경제 상황도 상당히 활기를 띠는 방향으로 좀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든 어쨌든 결론적으로 러시아에 동결된 3천억 달러 자산 이것은 미국 트럼프도 그냥 쉽게 러시아한테 돌려주진 않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다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아직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자금 자체가 벨기에에 있는 일종의 신용은행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럽 손에 들어있는 거죠. 유럽 손에 달려 있군요. 일부는 달러화로 돼가지고 이제 미국계 은행에 들어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유럽 쪽에 들어있어서 그것도 유로화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왜 그 몰수를 못하냐면은 이걸 유로화 표시된 그 자금을 은행에다 맡긴 거를 몰수를 하는 순간 유로화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동 돈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아시아나 여러 가지 중국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로화에다 이걸 맡겨놓으니까 이게 여차하면은 빼가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용도 문제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시드마니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차입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결국은 유럽도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만에 하나 어떻게 우리가 도와준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은 끝나 있었군요. 그럼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 이후로 유럽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유럽이 지금 트럼프 캐치프레이가 마가 아닙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이런 트럼프의 충격에 따라서 유럽도 Make Europe Great Agai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유럽 통합이 굉장히 더 단단해지는 그런 추세로 나갑니다.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안보에 대해서는 조금 그동안에 전쟁이 언제 있겠냐 하면서 굉장히 느슨해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넣었죠. GDP 대비 3%를 올려라, 5%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스스로 이제 3%를 이제 넘을 뿐만 아니라 공동 자금을 모아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정도니까 안보 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또 유럽에서도 EU 내에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로 이렇게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연합이 앞으로 더 붕괴된다 그랬는데 이번 안보 위기를 계기로 해서 영국이 그냥 유럽 연합하고 굉장히 밀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안보 분야에서의 이제 영독불,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더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단합을 하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이제는 아마 안보적인 측면에서 나토 틀을 통해서 미국에 상당히 의존을 했는데 물론 이 의존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핵 안보 문제, 핵 악창 억지도 있고 아주 치명적인 무기 기술 이런 거는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이걸 점점 줄어가면은 소위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유럽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중국과 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국으로서도 잘못 다루면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로에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참 이게 파장이 지금은 워낙 트럼프와 미국의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의도대로 그렇죠. 다 휘둘려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그 나비 효과가 어떤 식으로 다시 되돌아올지 말씀하신 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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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 격동 속으로 격동기입니다. 빠져드는 네. 세계 질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